네, 속도와 가속도 파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투에서도 이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죠. 근데 우리가 수투에서는 자, 직선상의 운동, 직선 운동에 대해서 다뤄봤다고 한다면 이 미적분학에서는요,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건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이제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직선 하나 그려주시고, 자, 시간이, 자, t입니다. 그때 이 이 x도 t에 관한 식으로 주어지겠죠. 그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x는, 자, t 값이 시간이 정해질 때 이 x의 위치가 하나씩 정해지기 때문에 t에 대한 함수식으로 나타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시간이 자 델타 t만큼 흘렀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자, 요 점의 좌표가 t라는 게 아니고요. 자, 시간이 델타 t만큼 흘렀다라는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럼 그때의 위치를 x 다시라고 했을 때 요 y는 어떻게 되느냐? f의 t 더하기 델타 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자, 기억나십니까? 이 시간이 델타 t만큼 흘렀을 때 이 x의 위치는요, 자, 요만큼 흘렀다라는 거 보이시겠죠? 위치 변화량은 이렇게 됐었죠. 자,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x, 이거는 우리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한다, 그지? 자, 시간이 델타 t만큼 흘렀을 때, 자, 위치는요, f의 t 더하기 델타 t 마이너 ft만큼 흘렀다라는 거지. 자, 요거는요, 평균 속도를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리미트를 씌웠단 말이야. 그래서, 자, 둘 다 이제 델타 t를 이제 0으로 보냈을 때, 요 아이가 결국 뭐였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얘가, 자, 기호로 나타내게 되면은, 얘네 f 프라임, t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뭐였습니까?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율. 이거를 우리는 속도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게 이제 직선상의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 문제에서 이렇게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t에 관한 함수식으로 주어졌을 때 속도는요, 한 번 미분한 것이 속도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가속도는 뭐였더라?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을 얘기하니까, 자, 이거 우리 f2't였던 거 기억나세요? 자, v'이 가속도였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었죠. 자, 또 다른 기호로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dt분의 dx다. 이제 뭐였어? 시간에 대한 x가 위치예요. 위치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럼 얘는 또다시 기호로, 자, dt분의 dv라고 할 수 있죠. 시간에 대한 속력의 변화율이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평면상에서는, 얘들아, 봐봐. 우리 평면상에서 예를 들어서 이 곡선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이게 평면 운동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어떤 점을 나타낼 때는 이 점의 좌표를 읽을 때 뭐를 읽어요? 이 점의 x 좌표하고 y 좌표를 이렇게 각각 읽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자, 요 점에서 만약에 요 점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요렇게 간다라고는 하지만, 자, 실제적으로는 x가 이만큼 갔고 y가 이만큼 갔다, 우리 요렇게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평면상의 운동을 우리가 배웠던 이 직선상의 운동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요, 우리는 이 P라는 점의 좌표를 읽을 때, 자, 얘들아, 요런 점들의 좌표를 읽을 때 우리는 뭐를 읽습니까? 이런 점들의 X 좌표를 읽고 Y 좌표를 읽기 때문에 결국 X는 X끼리 Y는 Y끼리 따로 봐주시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시간이 델타 T만큼 흘렀어요. 지금 현재 여기가 T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시간이 델타 T만큼 흘러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 뭐를 읽습니까? X 변화량을 봐야 되고요. 자, Y 변화량을 따로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평면상의 운동을 직선상의 운동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요? 자, 이 P라는 점을 이렇게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봐요. 자, 그러면 이 P가 이렇게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 P의 X 좌표가 이렇게 운동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P라는 점을 이렇게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점을 R이라고 했을 때, 자, UI도 마찬가지입니다. P가 이렇게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 Y 좌표가 이렇게 운동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X 좌표 따로 보고요. Y 좌표 따로 봐서 각각을 직선 운동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 P라는 요 지점이 지금 이제 시각이 T일 때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근데 이 Q의 좌표를 X라고 했을 때 이 X도 자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 이유가 뭐야? 지금 이 P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자 이 P의 X 좌표들이 정해지잖아요. 하나씩 정해지잖아. T 값에 따라서. 그래서 T에 대한 함수식으로 주어진다라는 거고 같은 이유로 이 R의 Y 좌표를 Y라고 했을 때 요 Y도 T에 관한 어떤 식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죠. 이유는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요 Y가 결국 여러분 이 내용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직선상의 운동이잖아. 그러면 얘들아, 요 Y의 속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 속도가 바로 얘라는 겁니다. 자, Q라는 I의 운동 속도가 어떻게 된다? 미분하면 된다는 거죠. 천천히 다시 볼까요? 자, Q라는 I의 속도가 Vx라고 했을 때 이게 뭐라는 소리다? F'T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Q의 X 좌표가 운동하는 것만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얘도 같은 이유로 자, 요 I의 속도를 계산하게 되면 지금 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유는 같습니다. 이게 이제 수직선이잖아요. 이쪽도 보면 수직선이잖아요. 옆으로 돌리면 똑같은 수직선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요 I도 요 직선 운동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I가 운동하는 속도를 VY라고 했을 때 그 VY가 어떻게 되느냐? G' T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들아, 이 평면상에서 요 P가 요렇게 이제 운동을 할 때 이 P의 속도를 얘기할 때는 결국은 우리는 뭐를 읽어야 돼? X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Y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X의 속도와 Y의 속도를 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자,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자, X의 속도 따로 봐주시고요. 보이시죠? 시간에 대한 X의 변화율, Y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Y는 Y끼리 따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평면상의 모든 점들은요, X 좌표 따로 보고 Y 좌표 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Y의 변화율, 그게 뭐야? G'T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는 속도라고 하겠다. 이 점 P의 속도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벡터라는 단어는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요 방향으로 이제 운동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물체는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하냐면은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봤을 때, 직사각형을 만들어 봤을 때, 요 대각선 방향으로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자, 만약에, 자, 얘가 요만큼 움직이고, 얘가 요만큼 움직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 대각선 방향으로 요렇게 운동을 하는 거거든. 선생님, 얘는요,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동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자, 지금 이거는 이제 확대하게 운동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운동의 방향. 요 지점에서의 운동의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죠. 볼까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뭡니까? 속도라는 것은요, 극한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여기가 t고 만약에 요 지점이 자, 시간이 델타 t만큼 흘러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는 속도를 얘기할 때 이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이 점이 거의 여기에 이제 갖다 붙는 거죠. 이 두 점이 거의 갖다 붙습니다. 그러면 요 곡선, 지금 얘는 현재 곡선이지만은 우리가 지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명히 곡선이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는 직선처럼 평면처럼 보이잖아요. 직선처럼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분명히 곡선이지만은 이 델타 t, 시간이 지금 델타 t만큼 흘렀잖아요. 자, t 더하기 델타 t가 시간이야. 이거는 시간. 델타 t만큼 흘렀는데, 자, 중요한 건 속도는 뭐냐면은 이 델타 t를 0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갖다 붙는 거예요. 거의 이 점하고 이 점이 거의 붙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여기 보이세요? 자, 요 곡선 부분하고 요 직선 부분이 거의 일치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요, 이제 물리에서 여러분, 이 움직이는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힘을 줬을 때 결국 요 아이 운동 방향이 이렇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고, 결국 속도라는 것은 극한을 보내는 거죠.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요 근방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속도라는 것은 방향과 크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운동의 방향이 지금 현재 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소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자, 요 길이 보이세요? 요 길이를 우리는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속도에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 거, 그걸 뭐라고 하죠? 속력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속력을 어떻게 구할 거냐? 요 길이를
y를 우리는 속력으로 약속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얘들아, 봐봐. 자, 속력을 이제 어떻게 정의를 내릴 거냐 하니까, 자, 봐봐. 지금 이거 이제 눈에 보이기 쉽게 이렇게 좀 확대를 시켜 놓은 거고요. 자, 실제적으로는 이 점하고 요 끝점이 이제 거의 갖다 붙습니다. 여러분, 갖다 붙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를 하게 되면은, 자, 결국, 자, 이제 요렇게 가고요. 자, 그리고 지금 얘가 이제 요렇게 올라간다는 소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이의 운동 방향은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자, 요렇게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쪽이 지금 이제 Vx고요. 자, 그리고 요쪽으로 가는 게 이제 Y의 속도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를 이제 Vy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P라는 이제 이 점은요, 지금 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이건 지금 요 부분을요, 엄청나게 확대시킨 거라고 보면 돼. 지금 요 점하고 요 점이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거를 확대시켰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크기를 뭐라고 하겠다? 속력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 대각선의 길이 어떻게 구하는데 루트에 vx의 제곱 더하기 피타고라스 정리 그대로 쓰면 돼요. vy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vx가 뭐였는데 vx는 얘를 이제 미분한 거죠. 요 아이를 미분한 거예요. f't죠. 자, 그다음에 어디 갔니? y의 속력이죠. vy 보이시죠? y의 속력은 g't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을 제곱하게 되면은 이 속력은 어떻게 된다? 자, 지금 x 좌표 보이시죠? ft를 미분한 게 vx예요. 그래서 f' t의 제곱 더하기. 자, 그다음에 이제 vy가 요 g't입니다. 그래서 g't의 제곱을 속력으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죠. 요 크기를 얘기하는,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거를 이제 하나의 이제 순서상으로 생각했을 때, 자, 요 두 점, 요 두 점 사이의 요 거리 보이시죠? 요 vx, 요 vy라고 했을 때, 요 거리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가속도는 같은 이유겠죠? 자, 요 아이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되고, 자, 요 아이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되더라.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이 요 아이를 제곱하고 요 아이를 제곱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